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IT 업계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IT 업계에 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들한테 현재 시장이나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얻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드리고 그런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투자 마인드까지 한번 쭉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고 언제 이게 사야 되고 언제까지 빠지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고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 그 말은 왕도가 없고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투자가 늘 어렵고 투자에서 나름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나마 이제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투자 마인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 역시도 이게 뭐 제 지인들한테 이런 투자 마인드를 제가 어떻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어. 그래서 이런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이 어슴새벽 채널이 여기까지 이제 오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굉장히 제가 글을 쭉 준비하면서 쓰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세상은 어떻게든 변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미래가 AI나 뭐 그다음에 돈이 바뀌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시대에서 지금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들이 뭐 교육이 이제 닫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뭐 여러 가지가 변하기가 싫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지고 코로나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이런 인간이 수능을 하는, 어떻게든 세상은 변하고 대부분의 대중이 수능하는 이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좌우 그리고 종교 선악으로 구분을 하면 이런 그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분법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방송에서는 조금 오픈마인드로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의 유연성을 넓히는 한번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꾹 참고 한번 방송을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진보는 세상의 변화를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든 세상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뭐 이제 조선시대 제가 지난 방송에 했던 흥선대원군처럼 어떻게든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화지에 물이 서서히 젖어가듯이 완만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진보나 보수나 다 변화를 하는 건데, 진보는 좀 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거고 보수는 조금 더 세상의 혼란이나 그 다음에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변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진보와 보수 뭐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변하는 진보가 세상에 어떤 경우는 안정성보다는 빠른 효율성을 택해서 더 그 국가 차원에서는 더 빠르게 국가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서 그 기술의 선점이나 국가 그런 순위에서 선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론으로는 진보가 더 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진보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가 그거를 조율해줘서 보수가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가 늘 공존을 하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힘을 주고 받으면서 그게 천천히 적정한 속도로 변화하는 게 이 양쪽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즉 그래서 세상 변화 4차 산업시대 오는 것은 시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관심 없다고 하면 그냥 도태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우리가 지금 돈이 변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거부하고 실제로 진짜 저렇게까지 되겠어? 지금 디지털 원화가 나오고 디지털 달러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금 쓰고 있는 돈들이 정말 5년, 10년 걸쳐서 사라지게 되겠어?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될까 하고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미 이걸 받아들이셨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따 소개시켜드릴 제 이제 주변 지인 케이스를 봐도 대부분은 이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라고 해요. 주로 거부하는 쪽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좀 공부를 잘 했거나 고학력,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좀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노력 자체나 시간 할애하지 않아요. 이 큰 두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 한국의 보수하고 개인적으로 한국 보수 우파는 아쉽게도 변화를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 쪽이었으면 좋은데, 참 아쉽죠. 아쉽게도 거부하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뭔가 그냥 거부한다. 이렇게 변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저렇게 되면은 악의 구렁텅이로 간다.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주변 이제 사례 이야기를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며칠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제 주변 이제 IT 업계 투자자들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났어요. 이제 사석 자리에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도 배울 점이 정말 늘 많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식량, 또 식량이라는 점을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식량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뭐 이제 해외 펀드들에서 식량 쪽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또 듣게 되고, 바이오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게임, 그리고 뭐 핀테크,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는데, 뭐 블록체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의료나 뭐 디파이나 여러 가지 다 하는 것들, 결국에 그게 이제 토큰 보상이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 자산이죠. 그리고 식량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앞으로는 굉장히 식량난이 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구 관련된 또 이야기도 또 나눴었는데, 지구가 정말 뭐 큰 주기로 지구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그 큰 변화에 있는 시점에 지구가 있어서 식량난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의 뭐 미국 주도의 유대 펀드들 같은 경우 식량 쪽 그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듣게 됐고, 바이오는 뭐 말 안 해도 뭐 요새 뭐 신약들이나, 그리고 또 뭐 기존의 수명을 연장하는 또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정말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앞으로의 게임의 미래는 결국에 게임이나 웹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음 세상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돼서 사람들 간에 소통을 하고 뭔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데서 그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야지. 그리고 웹 서비스를 내가 함으로써 유튜브도 지금 똑같죠. 유튜브가 뜬 이유도, 유튜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플랫폼이 막대한 컨텐츠의 양으로, 압도적인 물량으로 그냥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다음은 지금 뭐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나왔듯이 유저들이 어떤 웹 서핑을 해서 뭘 보면, 광고를 보면 그 웹브라우저 상에 이제 코인을 받잖아요.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게임은 내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게임을 즐기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 시장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다. 저도 이 부분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고, 핀테크는 뭐 우리 투자하고 있는 뭐 리플사, 그리고 뭐 머니그램부터 페이팔, 뭐 수많은 데들 많죠. 페이팔이 암호자산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뭐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를 페이 아이디 서비스 이야기 드릴 때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페이팔이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네들 이미 다 준비해놨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런 핀테크 업체가 암호화폐가 다음 세상의 돈이 될 거란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고, 당연히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미 다 거의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래서 서비스를 할 거고, 또 인수를 할 거고, 뭐 이래서 페이 아이디 이런 쪽과도 결국에 대결 구도로 가고, 결국엔 승자가 또 정해지겠죠.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페이팔은 일단은 뭐 폐쇄형 네트워크다. 그리고 페이 아이디는 오픈 네트워크다.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런 미래 먹거리 이야기들을 이제 쭉 나눴는데, 그 시대적 방향성은 정말 다 읽고 있더라고요. 정말 뭐 다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아니면 외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방향성을 읽고 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란 것은, 제가 이제 화두를 좀 던져봤어요. 우리가 쓰는 돈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이야기에 화두를 던져봤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를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 돈이 바뀌지 않고 디지털 달러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리브라라든지 심지어 리플사가 어떤 걸 하는지는 거의 잘 모르는 편이고, 비트코인이나 리브라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비트코인 이미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바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정말 시대의 방향성은 읽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흐름의 물줄기는 읽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흐름을 읽기를 거부한다라고 오히려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의 업계에 고학력 이제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런 IT 쪽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룹이기 때문에 흐름을 거부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분야로 뭔가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도 IT 업계에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그림자 세계정부, 월드뱅크, 금융세력과 같은 이야기, 그들의 아젠다는 그저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관심이 없고요.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실없는 사람, 그리고 음모론 이야기하면 좀 약간 가볍고 실없고 그냥 뭔가 하여튼 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음모론에 관한 내용을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추종하면 뭔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린 음모론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음모론이 뭐냐면 수많은 진실에 하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섞은 게 제가 음모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그들의 아젠다를 전 세계나 사람들한테 숨길 수 없는 시대잖아요. 다 모든 프로젝트를 하면 누구 하나 나가서 소문을 내고 다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끔 거기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방울의 뭔가를 섞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음모론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부라는 것이 바로 대중이 보이는 이제 성향 때문인데, 저는 이게 그 기득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그 변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심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난 이미 기득권인데 뭔가 변화하는 것 자체가 싫죠. 난 기득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심리,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에 맞게 생각 그리고 생활 여러 가지가 변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삶에서 변화라는 것은 리스크라고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득권도 그렇고 그냥 서민들도 그렇고 대부분 나는 그냥 지금 삶에 만족하는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싫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부하고 싶은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초기업들에 만든 창업가들은 큰 성공을 거둔 게 아니라 대부분 수많은 도전과 엄청난 실패를 한 후에 만든 회사가 정말 큰 기업이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단단하게 오래 가고 그런 사람들의 내공이 정말 센 경우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전을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개척하고 하는 것이 제일 리스크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무작정 그냥 투자를 하고 무작정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큰 변화의 미래를 부정하고 현재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해주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늘 이런 큰 산업 방향의 변화의 시기에는 초거대 기업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변할 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지각판이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때 새로운 뭔가 기회에서 남들이 기존 1차 산업에 이미 안정적인 기득권이던 기업들, 초기업들이
이미 자기들은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2차 산업에서 그 빈틈에 변화하려지 않는 그 안주함을 뚫고 그 빈틈을 어떻게 보면 허점을 뚫고 나와서 2차 산업에서 또 2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나오고, 또 3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나오고 이런 아마존이 나오고 다 넷플릭스 나오고 다 그런 것들인데, 결국에 기존에 뭐 변화하려고 안 하던 회사들을 뚫고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서 4차 산업도 똑같아요. 기존에 지금 뭐 엑스알필 이야기로 들면 뭐 스위프트 아니면 뭐 웨스턴 유니언 이런 데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리플사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해외 송금을 뚫고 나오려는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또 4차 산업에 지금 뭐 아마존도 완벽하게 또 떴고, 뭐 쿠팡 이런 데도 나오고, 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3차, 4차 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회사들인데, 네이버들 뭐 이런 데들 다 그렇게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각 변동 사이에 늘 거대 기업이 태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1차 산업 때 시총 상위랑 2차 때랑 다 상위 100위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한 6, 70%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4차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몇 년, 한 5년 후면은 또 전 세계 시총 상위 100위가 그래도 예전만큼 50%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20%는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핀테크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식량이나. 왜냐하면 2차에서 3차 때는 그 체질 자체가 많이 바뀌는 형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3차에서 4차 산업은 이런 거예요. 구글이나 애플, 뭐 마소 이런 데들이 3차를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데, 4차가 거의 영역이 더 비슷해지는 형태에서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더 초연결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기업들이 주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또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따라갈 거라고 봐요. 4차 산업은. 그리고 기존 산업혁명 때 창업을 해서 기회를 잡았다고 하면, 이럴 땐 창업을 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뭐 한국만 해도 현대 뭐 정주영 회장, 그리고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도 다 이럴 때 뭔가, 물론 이제 정부와 관계, 이제 정부들이 대부분 태동하던 시기였으니까 정부와의 관계, 이제 국책 사업 이런 것들 통해서 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 4차 산업에는 창업을 통해서도 기회를 잡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다시피 4차 산업은 정말 초거대 기업이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모든 걸 장악을 하는 그 산업혁명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 작은 그 창업 같은 경우는 실패 확률이 3차, 1차 이때보다 월등히 전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4차 산업에는 정말 창업 확률이 더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보고, 근데 우리들한테, 대중한테 다행인 거는 돈이 바뀌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때는 기존 돈이라는 신용화폐가, 그리고 뭐 금본위가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돈과 화폐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인플레이션도 일으키면서 금리의 한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그 큰 파동의 한 웨이브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미 금리 파동이 한번 이렇게 쭉 올랐다가 내려와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가는 금리 한 사이클이 끝나고, 4차 산업에서 그 모든 것이 한번 이제 바뀌는 타이밍. 그래서 신용화폐가 금리가 한번 사이클이 끝나면서 신용화폐가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바뀌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와 돈은 다른 개념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드리면, 화폐는 돈을 담보로 영수증을 써준 게 화폐고요. 그리고 돈은 그냥 그 본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와 돈의 개념은 다른 건데, 지금은 사실상 화폐와 돈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진 상태로 사는 시대에 있어요. 근데 신용화폐가 한번 끝나면 이 화폐와 돈이 한번 구분해서 찍고 가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물론 수많은 대중은 요번에도 역시 화폐와 돈의 개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요번에 똑같이 10,000원이 디지털 원화로 10,000원으로 바뀌면 진짜 돈은 따로 정해져서 암호화폐나 어떤 것들이 돈으로 정해지고 아니면 금으로 정해지고 뭐 할 텐데, 똑같이 그들은 관심 없이 그냥 현금 지갑에 있던 10,000원이 내 스마트폰에 찍힌 10,000원으로 그냥 쓰는,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와 돈의 개념을 또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산업혁명에는 화폐가 바뀌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제가 돈이 바뀌는 산업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암호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모두 자본시장 상태에서 신분 상승, 이제 계급 상승이, 자본 계급 상승이 일어날까? 소위 말해서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중상 상류층으로 뭐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송을 한 작년 뭐 이제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한 뭐 8,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90%의 대부분이 이런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자본시 그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자본시장의 신분 상승을 뭔가 할 수 있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90%는 못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암호화폐 유튜버 전문가들이 뭘 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갑자기 어서 이 암호화폐를 한다고 튀어나왔는지 사실 알 길이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저도 제가 IT 업계에 있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제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천막 뒤에 가려진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유튜버 방송을 걸러야 되는 이유에서도 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 수많은 경제학자들 뭐 많죠. 유튜브 상에도 정말 경제학자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제가 신뢰하고 보는 분 같은 경우 뭐 김영익 그 교수님, 정말 그 교수님 외에는 저도 막 그 경제학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잘 챙겨보는 뭐 JTB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신뢰하고 보지만 그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뭐 보잘것없고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보는 기준에선 그렇고, 또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 근데 대부분 이런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분야만 판 사람들이 이런 앞으로의 미래의 돈이 바뀌는 내용을 모를까요? 저보다도 아마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 블록체인 설계하는 프로그래머, 기술자예요. 그럼 기술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기술적으로 정말 잘 알고 다 하죠. 근데 이런 암호화폐가 미래 돈으로 바뀐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중들 아무리 몰라도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바뀌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 돈을 크게 증식시키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예를 이제 들어보면, 뭐 블록체인 이제 전문가 유튜버가 있다고 칠게요.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차트나 여러 가지 업계 소식 등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차트도 정말 잘 보고 꽤 많이 맞춰요. 뭐 한 60%의 확률로 맞추고, 그 다음에 업계 소식도 굉장히 해박하게 한 단계 건너뛰어서 보는 시야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판단하기에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바닥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암호화폐 시장이 곧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제가 오르든 내리든 그건 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늘.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차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그 1%를 높이고 10%를 높여서 수익을 먹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차트를 잘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어떤 암호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1년 뒤에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1년 정도는, 올해 말이라고 할게요. 올해 말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이에요. 아니면 내년까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빠질 거예요. 비트코인도 뭐 한 4, 500만 원까지 빠지고, 아니면 더 심하게 빠질 수도 있고, 리플도 막 5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100원까지 빠지고. 자기는 그렇게 보는 나름의 설계한 모델을 통해서 바닥이 더 남았다고 확신을 해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그런 것들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의견이고 대단한 거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그 설계가 만약에 틀려서 갑작스러운 상승이 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결과는 모르죠.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상승 왔는데 정말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 나는 모든 자산을 풀매수를 해야
아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가 풀매수를 해서 그 상승장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일정 지지선 돌파하는 풀매수에서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몇 명 없지만 지난 암호화폐 불장에서도 이게 됐던 사람을 저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이나 여러분들은 이게 어렵고 이걸 하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도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몇 년 동안 아직 바닥이 온다라고 해서 아무런 암호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람의 리딩을 따라서 어떤 지지선을 돌파하면 그때 산다 해서 난 상승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자연의 섭리처럼 저는 모든 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먹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고통의 시간도 겪고 싶지 않고 나는 한순간에 손해보는 시간도 갖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정말 바닥이 더 길 거기 때문에 정말 최바닥에서 뚫고 지나가는 점이 나온다고 하면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그냥 최대한의 이익만 누리겠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제 기준에서는 전 탐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이런 매매를 저는 권유를 하지 않는 게 대다수의 대중이 이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게 되면 모든 대중이 다 돈을 벌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게 되면 거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 중에 이게 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극소수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그걸 따라하냐 이거죠. 왜냐면 이 차트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XRP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XRP가 이게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미 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직 나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월봉으로 좀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해서 이게 더 빠질 것 같아서 정말 길게 한 2023년 4년까지 빠질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한 100원까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와 지금 200원 얼마에 샀는데 1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50%네. 그러면 이야기만 딱 들어도 사지 말아야지. 감내하기 싫어요. 마이너스 50% 감내하기 싫어. 그쵸?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50% 감내하기 싫고 이게 올라갈 때 사서 이 수익은 다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런 상도덕에서 저는 어긋났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 표현이 틀릴 수도 있지만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이득은 최대치로 누리고 싶은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다 되냐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되는 전문가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워렌 버핏도 뛰어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워렌 버핏이 뭐하러 가치 투자하고 안전마진 뭐하러 해요. 그냥 바닥권 자기가 예측한 데서 지지선 뚫고 올라갈 때 그때 풀매수 하면 되는데 워렌 버핏이 그죠?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물론 워렌 버핏은 금액도 많고 뭐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지만 그냥 소위 뭐 한 1, 200억 갖고 있는 아니면 1000억 정도 자산가도 금방 수조 원으로 불릴 수 있잖아요. 뭐 다우지수 인버스나 아니면 뭐 어디에 바닥권 어딘지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주시는데 바닥이 어딘 것 같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것 같냐부터 정말 많이 주시는데 바닥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포지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몇 프로의 마이너스도 감내하기 싫은 그 투자 마인드의 그릇, 그리고 투자 마인드의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건 다 먹고 싶어 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마이너스 몇십 프로나 이게 존보고 막 괴롭고, 물론 지금 막 한 이런 비쌀 때 제가 사이클 고점 이럴 때는 당연히 사지 말고 어느 정도 사이클이 안정적이 되고 했을 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물론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뭐 한 이때 정도부터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400원, 300원 막 이때부터라고 하면 저는 이때부터도 그냥 꾸준히 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리플 XRP의 바닥, 그리고 비트코인의 바닥 뭐 이런 것들은 XRP는 400원에서 100원 뭐 왔다 갔다 하면 전 그냥 꾸준히 살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한 분야의 학문의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직군도 대부분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뭐 90% 넘잖아요. 대학 교수님들 대부분 돈
그 많이 버시지 못하잖아요. 정말 큰 부자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이긴 하지만 주식을 잘하거나 정말 하는 이런 슈퍼 개미들을 위해 당연히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당연히 왜 그럴까의 모든 해답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그렇죠. 투자라는 것은 학문과 지식의 영향보다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자신의 심리, 탐욕을 컨트롤하는 능력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지식을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나는 뭐 XRP 얘기 들면 나는 바닥이 어디까지 더 파져야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확진 편향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확진 편향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확진 편향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XRP에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대학 교수지만 블록체인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더 빠질 걸 예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아. 그랬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조급해져서 막 사겠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나요? 분명히 하다가 마이너스 50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샀다가 이때 되면 이거 감내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다 멘탈이 나가서 털려요. 지지선을 뚫고 사도. 이제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투자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소액으로 시장에서 처음 감을 읽히고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시고 제 방송 처음 접하신 분이면 5만원 10만원만 처음에 딱 넣어보고 그냥 몇 개를 한 만원씩만 딱 사세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감을 익히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사죠. 왜 그럴까요? 바로 탐욕 때문에. 왜냐면 제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지? 와, 내일 올라가면은 나 분할로 사면은 수익이 작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액으로 시장의 감을 읽히고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라는 이 원칙의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탐욕 때문에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을 누릴 자격이 없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누린다고 해도 도구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상승장에 깡통이 상승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올라갈 때 와 올라간다 해서 막 몇 대 샀어요. 그랬는데 100만원 샀다가 진짜 올라가네. 막 하루아침에 200, 300 되면 갑자기 여기 1000만원 넣어요. 또 갑자기 1000만원이 2, 3000 돼요. 그럼 여기다가 한 5000 넣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50%. 그럼 결국에 한 마이너스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멘탈 나가서 손절. 이게 대부분 90%의 여러분이 투자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시장에 확신이 생겼다고 하면 분할로 사고 분할로 이제 철저히 사세요.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개월에 쪼개서 사든 아니면 20개월에 쪼개서 사든 분할로 사시고 2, 3년 가족 생활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 체력이라고 이야기가 드렸죠. 물론 나는 지금 전혀 목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 달에 버는 돈에서 10만원, 20만원씩만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장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2, 3년 동안 그냥 난 분할로 사면 내 생활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럼 투자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제가 좀 해보면 5천만원을 두세 번에 나눠서 사전 정보 없이 투자한 사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제 방송을 지금 들었는데 XRP가 좋다고 하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좋다 그러네. 근데 지금 바닥권이래. 그래서 5천을 1500만 원씩 해서 한 세 번에 나눠서 샀어요. 그런 사람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3년에 걸쳐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천만 원대 원금 72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럴까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 되는 게 물론 여기서 당연히 5천만 원 투자자가 최바닥에 매수하는 말도 안 되는 운이 터지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5천만 원 투자했는데 XRP가 내일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잭팟이죠. 그러면 한 두세 배 먹고 세네 배 먹고 나오면 엄청난 수익률이니까 와 잘 됐다고 하겠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무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후자는 700만 원, 20만 원 한 후자는 모아둔 돈도 없지만 매달 버는 돈에 투자해서 심리적으로 훨씬 잃을 게 없어요. 그냥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니까 그냥 잃을 게 없어요. 그냥 나 한 5달 투자해서 100만 원인데 마이너스 50% 되면 또 마이너스 50만 원밖에 안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장의 하락이나 변동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지루함에서 오는 압박감이 없어요.
제 댓글에도 그냥 XRP가 더 오랫동안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작은 금액으로 오랜 기간 매수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지루하면서 오는 압박감을 이겨낸 거잖아요. 이미 그게 즐거운 거죠.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XRP 리플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런 케이스는 세력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떨궈내기 힘든, 그냥 무조건 달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몸에 붙은 기생충 같은, 기생충을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달고 가야 되는 거죠. 악어새처럼. 그래서 무엇보다 오랜 기간 원칙적으로 투자를 해본 깜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후자는 오랜 기간 원칙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프로 첫 달에 샀는데 그 다음 달에 한 20% 하락했어요. 또 사요. 왜냐면 20만원, 아니면 자기 돈이 그 다음 100만원 투자했는데 20% 하락해서 뭐 마이너스 20만원이니까 그럼 꾸준히 사본 경험을 바탕으로 상승장이 돼.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상승장에 투자했던 사람이 상승장에 대부분 5천만 원을 갑자기 투자했던 사람이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1억이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1억이 한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1천만 원밖에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동성을 못 견뎌요. 그래서 대부분 6천만 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수익률 뭐 20% 보거나 40%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이 하락장의 변동성을 견뎌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깜냥이 없어서 상승장의 변동성을 견딜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그릇에 대한 크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상승장의 원금이 200% 300% 나도 갑자기 50에서 100%로 줄어드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전자의 사람 같은 경우는. 후자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0도 돼보고 마이너스 40도 돼보고 그냥 계속 샀더니 한 마이너스 10% 정도예요. 분할로 샀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200% 300% 올라갔다가 50% 100% 줄어도 후자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릇이 큰 거예요. 단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이번 하락장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하락장의 고통을 인내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상승장의 변동성, 그리고 다음 사이클의 하락장이 와도 내가 없어도 혼자서 너는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앞으로는 창업을, 정말 어려운 창업을 성공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부의 계층 이동을 하는 이런 시대로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또 제가 동생들한테 자주 해주는 문구가 있는데,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평생 절룩거리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해줘요. 근데 투자에서 자주 넘어지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절룩거리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또 똑같이 빠르게 뛰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빠르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제가 빠르게 돈 번다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빠르게 돈 벌려고 하면 결국에 뭘 내줘야 되고 뭘 잃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독이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가서 운 좋게 성공하면 그만큼 더 크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로또가 터져서 나는 빠르게 뛰어가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안 하는 수많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내가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나 이번엔 진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방송을 길게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시고 머리에 한번 잊으실만 하면 또 한번 방송을 꺼내 보셔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